안녕하십니까. 통증 솔루션 윤닥터입니다. 요새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에 목 디스크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일자목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요새는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목이 아프고 두통 있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요새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디스크 관련돼서 이번 썸네일로 수술 없이 목 디스크를 낫게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있나요? 목을 꺾지 말라가 사실 핵심이에요. 목 뚝뚝 소리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목을 앞뒤로 이렇게 심하게 흔들거나 고개를 많이 숙이는 행동을 이제 꺾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목을 앞으로 꺾지 말라는 게 핵심인가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경추라고 하는 게 전만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났었을 때부터 경추가 전만, 흉추가 휴만, 요추가 전만으로 태어난 게 사람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원래부터 태어난 구조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요새 이제 계속해서 현대인이 되면서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핸드폰을 많이 했었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아래로 보는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전만이라는 곡선 자체가 계속 일자목이 되거나 아니면 거북목이라고 하죠. 역시자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되거든요. 세 곡선이 서로 충격을 분산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만들게 되는데 목의 전만이 무너지게 되면 이 전체가 다 깨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의 압력이 더 세지고 자극이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C자형의 커브를 그려줘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목을 굽히게 되면 디스크 뒤쪽으로 힘이 몰려서 신경을 자극하게 돼요. 반대로 이제 가슴을 피고 턱을 살짝 들어서 목을 이렇게 C자형의 커브, 자연 곡선, 경추 전만을 만들게 되면 내부 압력이 분산돼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거든요. 살짝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계속 그게 고개를 드는 행위를 많이 하면 고개 숙이는 동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전만을 하는 자세가 원래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새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만을 망가뜨려 왔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는 자세가 원래 그랬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 환자들이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치료를 많이 받는데 왜 계속 재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활 습관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일자목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역시자 방향, 거북목으로 되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평상시에 목이 아파가지고 그때만 좀 신경 써서 행동을 하다가 바로 그냥 원래대로 일자목을 유지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재발해가지고 통증이 와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튼튼도미든 하늘을 자주 보나요? 저요? 요새? 요즘 컴퓨터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요새 현대인의 삶에는 빡빡하게 사니까 하늘을 안 보고 하는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고개를 계속해서 숙이게 되는 삶이지 않나. 약간 철학적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 원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처럼 하늘 보는 자세라고 했는데 정말 이 자세만 그 자세만 하더라도 나을 수 있을까요? 즉시 바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성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급성염증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치료들, 뭐 주사라든지 뭐 중격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급성염증을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통증이 이제 없어졌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때 앞으로 이제 굽힌다든지 그 다음에 장시간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목을 앞으로 내미는 일자목의 증상을 끊어서 디스크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꾸준하게 그거를 유지를 한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6개월 이상. 나이가 이제 한 40대, 한 30대 후반, 중반에서 이제 40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자목이 C자형으로 다시 원래 원상 복귀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거를 관리를 잘 해주면은 정말로 이제 안 아픈 상태로 쭉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만약에 한다. 평상시 생활 습관이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C자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걸 뭘 하면 돼요? 사실은 운동보다는 생활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생활 자세가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물어보면 운동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뭐 찾아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가슴 쪽 앞쪽 있잖아요. 앞쪽을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막 약간 사람들 입장에서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 네, 맞아요. 이 정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게 좀 심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통 천장이랑 옆면의 모서리를 쳐다보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여기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모서리 선. 이 정도만 쳐다보더라도 꽤 이렇게 이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 자체가 이제 전만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눈만 살짝 내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턱을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운동보다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독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요? 제일 좋은 거는 폰이나 책을 눈높이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을 들면 힘들잖아. 손을 들면 힘들기 때문에 이게 거치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침대에 눕거나 그랬을 때도 눈높이보다 약간 높거나 이런 식으로 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는 게 제일 좋고요. 책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거치대 같은 것들을 둬가지고 책을 읽는 게 훨씬 낫겠죠. 한번 예시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시로 뭐 핸드폰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하철 아니면 가슴을 이렇게 쭉 펴고 엉덩이를 끝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보는 거지. 약간 뭔가 이상할 수 있긴 이상하긴 하잖아요. 한데. 이상할 수 있긴 하지만 그쵸.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야지.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네.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도 이렇게 계속 숙이면서 본다는 행위보다는 이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셀카 찍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세팅. 컴퓨터는 그냥 모니터를 무조건 위로 올리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무슨 모니터 거치대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무조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긴 하지만 모니터를 최대한 위로 올려가지고 작업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건 간단한 이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 등 뒤로 쫙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거북목 증세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끝까지 뒤로 집어넣은 다음에 전만 자세를 유지하고 모니터를 최대한 위쪽으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할 때는 헤드레스트가 목을 너무 밀지 않도록 뭐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앉지 않게 좀 뒤쪽으로 될 수 있게 헤드레스트를 조절을 해주고 턱을 살짝 위로 볼 수 있는 자세가 좋죠. 최대한 뭐든지 숙이는 건 다. 그쵸. 네, 계속해서 숙이게 되는 거는 전만을 망가뜨리는 행위니까 살짝이라도 이렇게 들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잠잘 때 베개 어떤 모양을 해야 되는지. 저녁 때 베개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진짜 베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한데. 이것도 할 말이 많긴 한데 네.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처음에 베개를 높은 걸 썼던 사람들은 베개를 낮은 걸로 조금씩 바꾸는 게 좋아요. 확 바꾸면 안 돼요? 아파가지고 또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보통 이렇게 베개는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맞는 게 다 달라요.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수건 같은 것들을 이 직사각형 수건 있잖아. 이 직사각형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요. 어느 정도 돌돌 말아. 뭐 길게 가로로 말 수도 있고 세로도 말 수도 있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목 뒤쪽으로 받쳐요. 자기가 이렇게 잤었을 때 편안한 자세에서 목 뒤쪽으로 받친 다음에 침대에 베개를 대지 않고 그냥 바닥을 대는 게 사실은 제일 전만을 유지하기 좋은 각도거든요. 거기서 이제 맞춘 다음에 조금씩 그 수건의 두께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면 전만이 더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잤었을 때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뒤로 과하게 젖히면 더 아프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젖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있거나 일자목이 심한 경우에서는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에 하중이 걸린다든지, 자세가 안 좋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도 이제 아프면 조금씩 더 늘려야 돼. 아프게 해야 되나요? 아프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정말 심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근데 막, 요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되지. 너무 심한 과신전 같은 경우 별로 좋지 않죠. 또 그렇게 또 꺾으면 또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통증이라든지 저림이 증가하면 각도를 줄인 상태에서 통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려 올린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가슴을 여는 것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만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상태가 좀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드는 걸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경추 이제 웬만한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도 어렵네요, 지금 해보려고. 모든 것들은 다 어렵죠. 심플이지 베스트지만 그 하나만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와, 진짜 어렵네요. 네. 저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부터 많은 자세였었는데 이게 이미 적응이 돼버리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목은 이제 곧게 피고 가슴은 쭉 피고 턱은 살짝 당기가 살짝 위로 이렇게 하고 시선을 약간 위쪽으로 쳐다보는 생활 습관을 좀 기르시고요. 운동이랑 치료보다 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우선이에요. 이 한 가지 말만 종일 지키게 되면 목 디스크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수술 없이 나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뒤를 보셔야죠, 이제. 통추 솔루션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